한 친구한테 문자가 오고 자기 잠이 안 온다. 너무 불안하다. 화가 나는데 화를 어디다가 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딥페이크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너 팸이야? 이런 식의 반응이 되게 흔하게 나온 것 같아요. 내 반성은커녕 좀 운이 나빠서 걸린 거다. 다들 하는 건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걸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돼? 지금 학교부터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피해 예방 수칙 1번으로 SNS에 가급적 사진을 올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인가? 모여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계속 심각해지고 이번 사건은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특히 많았고 또 가해자의 76%가 10대다 이런 자료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학생 분도 계시고 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취재하신 기자님도 계시고 활동가 분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도 계세요.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 자리에 다 모이게 됐는데 생각보다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모인 만큼 좀 터놓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 월요일에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우리 애가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엄청 불안해하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딥페이크 성범죄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한 친구한테 문자가 오고 자기 잠이 안 온다. 너무 불안하다. 막 스토리에도 계속 정말 수두룩하게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린다. 제가 아는 이제 두 딸의 아버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올려놨던 아이들의 사진을 다 내리느라 잠을 못 잤다고 그런 연락을 하셔서 제가 정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텔레그램 새로 가입하면은 뜨잖아요. 누가 가입했습니다라고. 폭발적으로 이틀 동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가입하셨지 싶었는데 언론의 이번 사태가 타기 시작한 좀 다음 날이었고 초중고 미성년자들까지 엄청나게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에 진짜 경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만 하루 동안 거의 뭐 2,500명 가까운 구성원들이 하셨고, 조사 링크가 이제 공유가 되고 나서는 학생들이 막판에는 엄청 많이 하셨어요, 다음날에.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60%가 참여를 하셨고, 피해 사례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가장 불안한 거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신뢰가 깨졌다는 게 그거야말로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도 하고요. 무력감과 탄력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겹치고 반복되다 보니까 엠번방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버닝썬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여성들의 삶에서 특히 더 새롭거나 놀랍거나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문화와 그리고 능욕 문화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런 문화들이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과학기술로 변경된 것 뿐이다. 젠더 폭력의 얼굴이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겹친방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여성들의 일상을 옥죄어오고 일상을 파괴해가는 방식으로 생겨났구나. 그런 사건이 좀 다른 거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것도 이제는 학교라는 어떤 공교육의 범위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분노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어요. 왜 내가 바로 뛰쳐서 나가지 않지 내가? 나 페미니스트 맞나? 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더 큰 무기력과 공포로만 이 사건이 남겠다. 약간 반발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조금 걱정되니까 잠깐이더라도 SNS를 좀 비공개 상태로 돌려놓는 거를 권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인지는 너무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던 거죠. 저는 유튜버 맹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일상 영상 같은 걸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딥페이크 사건으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게 됐어요. 나는 그렇다 쳐도 나보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이런 세상을 살게 되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리니까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낼 기력도 잃어버리는,
암만 정상적인.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있던 사진마저 다 내리는 그 와중에 이렇게 얼굴을 까고 이런 목소리를 낸 게 너무 감사하지만 우려가 많이 된다. 엄마도 꼭 그렇게 해야겠냐. 지금 너무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너의 얼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셨었는데 저도 솔직히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인스타에 저의 셀카 사진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걸 다 내리고 유튜브를 나중에 올렸는데 올리게 된 건 이 시리얼의 주제처럼 익명한테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라는 걸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피해자들이 계속 숨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가해자들이 숨어야 되는데 기사를 보도한 기자도 능욕하라 라는 그런 공지글을 띄운 기자 능욕방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사실 수십 장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봤었거든요. 그들의 어떤 가해가 어느 수준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안감이 들긴 들었죠. 그들이 그렇게 뭐 기자들도 능욕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의도대로 절대 위축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친밀한 관계의 여성들을 모욕하는 걸 이제 용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범죄자 집단 안에서는 그걸 서로 북돋아주고 뭐 엄마 사진을 공유하면서 영웅이 된 것 같다 막 이런 멘트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친밀한 관계의 여성을 능욕하는 것이 하나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남성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게 나이가 더 어려진 것 뿐이지 사실 전에도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피해자의 의견 진술 내용을 좀 최근에 찾아본 게 있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의견 진술을 하는 동안 허위 영상물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 얼굴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고 본인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와도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놓여있는 그런 피해자분들의 지금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피해 학교 명단에 있던 학교였는데 따로 여학생들만 강당에 불러내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거나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공문을 뿌렸는데 피해 예방 수칙 1번으로 SNS에 가급적 사진을 올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을 1번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도 더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가해자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카페가 생긴 걸 이번에 알았는데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블루오션으로 가해자들한테 나한테 변호 이렇게 맡겨라. 내가 너 벌 안 받게 해줄게. 약간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가해자를 육성시키는 국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라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근데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거다. 왜냐면 아이들은 그런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안 잡히네? 이거 별로 뭐 없네? 그럼 결국엔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는데도 지금 일부 정치인의 입에서 뭐 과대평가된 위협이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껏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제 흡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마저도 그 젠더 갈등으로 보다 가려든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그 옛날의 메카시즘 광풍, 레드 컴플렉스 수준으로도 좀 백래시가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했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어떤 객관적인 범죄인 거잖아요. 남성들이 억울해, 잠재적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해 이런 프레임에 갇힐 게 아니라 거기서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같이 해야 된다. 여기에 나도 같이 힘을 무조건 모아야만 뭔가 해결이 되든가 말든가 하겠구나. 다경님이 계속 따봉을 날려주고 계신데 다경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남성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또래 문화가 됐다라는 말씀이 아까 계속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오빠들 따라서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몰카가 엄청 많이 공유가 됐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다 헐, 형님 이거 어떻게 찍으셨어요? 약간 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찍었지? 저 사람 진짜 찍는 기술이 대단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이거 엄청난 불법 촬영 문제였구나를 그때 깨닫게 됐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환경이 어디 있냐? 그리고 내가 접하는 사람과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때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고 근데 이제는 이제 제 얼굴로 어떤 뭐 딥페이크를 한다든지 그런다 해도 뭔가 그런 공격을 같이 나누어질 사람들이 있고 많은 언니들이 제가 막 뭔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이럴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남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또래 문화라는 그게 거스르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들 안에서. 나는 그렇게 여성들을 비하고 조롱하는 게 동조하고 싶지 않아도 그걸 표현하는 게 사실은 또래 문화 안에서는 되게 어려워서 그것도 사실 조직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그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이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되고 법 하나 바꾼다, 한 사건 처벌 강력하게 한다 이런다고 바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는 바라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걸 되게 범죄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단히 심각하게 사회가 여겨야 되는 문제들인데 오히려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다 해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왔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거 짧은 싸움이 아니다. 되게 긴 싸움이다.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 붕괴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들켜 공포에 떨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야 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입니다. 능욕할 수 없다.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저는 전북 남원에 살고 있는데 3년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불법 촬영 공유했던 단톡방이 공론화된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 11명이서 3년 동안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단톡방을 운영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단톡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100명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 당시에 지역사회가 굉장히 조용했어요.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고 불편해하고 언론에서는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협동조합 마고라는 저랑 제 동료들이 같이 일했던 곳에서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자. 그리고 피해자들을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현수막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이제 후원을 받겠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이틀 만에 100만 원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20개를 남원 시내에 걸었어요. 사실 현수막 걸면서도 저는 좀 회의감이 없진 않았거든요. 이런 걸 누가 볼까? 아니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수막 걸고 1년 지나서 제가 남원에서 어느 곳에 갔다가 성평등 교육 강의를 했더니 한 청년 여성분이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저 그때 현수막 봤다고 그때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나만 관심 있나? 라고 생각하고 속상했는데 현수막을 보고 되게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느낀 게 나는 되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연결되는 일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때는 그냥 하고 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돼서 지금은 절망하기보다는 사소한 것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여기 참여하는 데까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발언도 많이 해봤고 인터뷰도 해보고 얼굴이 이렇게 어디 많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나올까 아니면 발언은 하지 말까? 이름은 가리고 나올까?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위축되고 싶지 않아서 용기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능욕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써서 여성들을 특징하고 위협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권력감을 고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공격으로 쓰잖아요. 오히려 여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가해자들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대학생 당원들이 에타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 못 참겠다. 가해자나 범죄를 옹호하는 것 같은 글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좀 끌어내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한 명이면 너무 무섭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메타에서 악플 쓰던 누구 씨가 그 간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나오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예전에 실제로 악플러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저 만나자마자 바로 제 앞에서 무릎 꿇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찌질하고 용기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 찾지 못할 완전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필사적으로 진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명 모였다 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 가해자보다 훨씬 많다. 지워야 할 건 내 사진이 아니라 성차별 사회야.